여기에 있는 자, 램버트 비호 공식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물질의 흡수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두께, 길이 하고, 두 번째는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농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것이 지수 함수로 표현되는 이 자연지수, 자연상수라고 되어 있는 이의 어떤 펑셔널한 함수로 표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그 화학적인 흡수와 관련된 것은 램버트 비호 공식이 맞는데, 과연 이것이 물리적으로도 맞느냐, 빛의 어떤 흡수를 표현하는 데도 이것이 합당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논란으로 그 단위 면적당 요 농도값, 소위 여기에 있는 그 크로모포의 농도값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 농도에 관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 크로모포의 그 파티클의 전자의 밀도와 전자의 어떤 그 진동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진동수와 관련된 것을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 공식이 나왔고요. 이 공식은 알고 계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면 한번 써볼게요. 어떤 인텐시티의 레이시오가 있는데, 이것이 지수함수와 관련된, 그리고 거리와 관련되어 있고 짐수 함수로 표현되는 이런 공식으로 표현된다는 걸 이제 아셨는데, 요 값이 1일 때, 요 값이 1일 때의 x값, 그것은 바로 x가 2분의 1 값을 가질 때, 1/2 값을 가질 때, 우리가 이거 예전에 뭐라고 했죠?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라고 한다고 했죠. 이거는 수학하고 물리하시는 선생님들이 정해놓은 값입니다. 1/2로 표시되는 요 깊이, 요 거리를 우리가 최대 흡광도를 최대로 포톤이 여행할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 값이 전자계산기로 때려보면 1/2 값이 얼마라고요? 0.37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37% 정도 되는 거죠. 이건 뭘 뜻하냐면, 피부로 이렇게 레이저가 포톤이 들어와서 37%만 남고 나머지 63%는 사라지고 37%만 포톤의 에너지가 남는 여기의 깊이, 요 깊이만큼을 우리가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로 하기로 했다, 이런 말씀을 예전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그러면 업소션과 관련되어 있는 크로모포의 업소션과 관계 있는 팩터들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업소션과 관계 있는 거. 아까 업소션하고 관계 있는 팩터 뭐가 있었죠? 처음에 크로모포의 길이가 있었죠. 포의 길이 혹은 깊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 깊이로 표현을 하든 길이로 표현하든 상관없는데, 어떤 광학적인 에너지가 들어가는 깊이가 있단 말이에요. 깊이. 크로모포의 깊이라기보다는 그냥 깊이가 있다고요. 업소션과 관계될 때 깊이라는 인자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크로모포의 농도가 있다고 했죠. 농도는 다시 말하면 진동수, 전자의 진동수, 그 크로모포가 갖고 있는 고유 파티클의 진동수, 다시 말하면 파장과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깊이 혹은 거리, 그다음에 파장, 그죠? 그리고 이 크로모포의 성격, 그죠? 크로모포의 성격이 또 있겠죠. 크로모포가 멜라닌일 수도 있고 헤모글로빈일 수도 있고 빌리루빈일 수도 있잖아요. 또 물일 수도 있죠. 이 크로모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당연히 업소션 코에피션트는 달라질 거니까, 크로모포의 종류, 크로모포의 어떤 뎁스 혹은 랭스, 길이, 세 번째는 파장,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업소션 코에피션트와 관련된 이런 그래프에는 보시면
파장, 크로모포의 종류, 거리입니다. 표현이 1/cm예요. 제가 맨날 이상하다고 얘기했죠. 지금 센티미터에 마이너스 1승 되어 있잖아요. 이거 표현하면 센티미터 분의 1이잖아요. 1/cm잖아요. 이런 단위 보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하죠? 우리 레이저 쪽에서나 볼 수 있는 이상 야릇한 단위를 갖고 있죠. 1/cm로 표현되는 값은 거의 없다. 그거를 로그를 취하면 로그 값으로 표현될 거고, 로그 값으로 표현 안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요게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표현되는 업섭션과 관련되어 있는 인자들, 크로모포의 종류, 거리, 업섭션 코에피션트, 거리, 세 번째 파장, 이 세 가지로 표현된 이 그래프를 우리가 업섭션 코에피션트 커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멜라닌, 헤모글로빈, 뭐 맷 헤모글로빈, 뭐 빌리루빈, 워터,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파장의 업섭션 코에피션트를 선생님들께서 보셨습니다. 그것을 구하는 공식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램버트 비호 공식을 따른다. 그리고 자연상수 E 값을 이해하시면 복리이자처럼 반복하는 행위, 무한 반복하는 행위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은 모조리 다 자연지수 오일러 상수로 표시한다는 걸 아실 수 있죠.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떤 선거를 했는데, 특정 선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그런데 특정 지역에서 오일러 상수값이 나와요. 네? 어떤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어떤 당이 몇 프로 이기고 어떤 당이 몇 프로 획득을 했는데, 획득한 값이 자꾸 1/2 값을 가리키거나 오일러 상수 2를 가리치면 뭘까요? 이거? 누군가 이 값으로 장난친 거죠. 선거에 이런 거를 장난을 치면 부정선거가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흔하다.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거나 어떤 무한 반복하는 어떤 확률을 가지고 무한히 반복하는 행위를 우리가 수학으로 표현할 때는 항상 자연지수 E값, 오일러 상수값을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업섭션 코에피션트와 스캐터링과 관련된, 그리고 옵티말 옵티말 페네트레이션 뎁스죠. 가장 포톤이 광학적으로 옵티컬 페네트레이션 뎁스 잘 흡수되는 정도, 어디까지 가느냐에 관한 거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요. 이 그래프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